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두 강의로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고요. 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고요. 그 뒤로 10년 뒤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갑오농민운동의 전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조 신원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원래 우리 체제 위에 신원을 회복해주고 우리 동학 잘 편안하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집회 활동으로 일어났었는데, 이 고부에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탐관오리였죠. 그래서 세금을 막무가내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일이니까 세금 내라, 생일잔치하게, 그런 것도 있었고, 저수지를 농민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니네가 만들긴 했지만 이건 나라 거니까 저수지 있을 때 세금 내 하면서 또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화가 난 마을 어르신들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곤장을 쳐서 한 명이 죽죠. 그 죽은 사람이 정봉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봉준이 동학 접주인데, 대장급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갑오 농민운동이 되겠고요. 고부에서 봉기를 했고, 대나무 갖고만 싸웠는데 백산에서 또 일어나기도 했고, 대나무 갖고만 싸웠는데 이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 장성 전투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승리를 하고 전주 송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홍계훈이 파견이 돼서 싸웠으나 만만치 않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민씨는 또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청군이 상륙을 합니다. 청나라군이 상륙했으니까 텐진조약에 위거하여 10년 전에 맺었던 갑신정변의 결과였던 텐진조약 기억하시나요? 둘 중 한 나라의 군대가 상륙했을 때 나머지 한 나라의 군대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조약에 위거해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학 농민운동들은 우리 그 나라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좀 더 농민들이 잘 사는 것을 바랬던 것이지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우리끼리 개혁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집강소를 또 설치하기도 하고, 화약을 맺었으니 너희 그 외국 나라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아니 힘들게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조금 뻘쭘하고 아쉬웠던 일본군이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이렇게 점령을 해버리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교종청을 설치했고 농민군들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갑자기 그냥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니까 청나라 군대가 니네 뭐하냐, 우리 조선은 우리 건데 왜 니들이 경복궁을 막 점령하고 그래? 싸울까? 하면서 이 둘이 싸우게 되죠. 청일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보시면 경복궁을 공격하는 일본군이 있었고, 우리는 당연히 청나라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모노스키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배상금하고 요동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요동 땅을 줘라 했는데, 러시아가 봤을 때 아니 청나라는 우리가 노리고 있었는데 왜 일본이 갖는다고? 그러니까 일본군의 세력이 커지는 것도 싫었고 청나라를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가져가는 것도 싫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죠. 니들 거기 갖는 거는 너무 부당한 처사야. 니들 그냥 돌아가 하니까 일본군이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 상황을 지켜본 민 씨는 나는 청나라가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리네. 청나라보다 일본이 셌다니. 근데 러시아가 집에 가라고 하니까 일본이 그냥 집에 가버리네. 와, 러시아 굉장하구나. 앞으로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친러 정책을 펼치게 되죠.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왜 일본이 점령을 하고 궁을 점령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았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하게 되는데, 정부와 원한을 싣고 모든 정사에 협력을 하고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역시 농민들답게 문장이 거칠죠. 그러니까 신분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불태운다.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평양가스를 없앤다.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무명잡세를 일체 거두지 않는다. 역시 문장들이 거칩니다. 토지는 균등하게 나눠갖는다. 이런 개정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군과 광군이 같이 들어오는데 일본군의 무기와 동학농민군들의 무기는 차이가 너무 심하죠.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전봉준이 체포당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거의 기관총 같은 게 있었죠.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연발이 되는, 연사 발포가 되는 그런 총들도 있었고, 우리 동학농민운동군이 이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 2차 봉기 이후에 갑오개혁이 또 2차로 있었고요. 1차 갑오개혁은 농민운동군 2차 봉기 직전에 있었고 청일전쟁 이후에 있었고, 자, 다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삼국 간섭이 있었고,
요동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친러 정책을 펼치는 민비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저 민비를 없애야 되겠다. 작전명 여우사냥으로 요 민비를 시해하게 되죠. 그것이 을미사변이 되겠고요. 을미사변 이후에 또 을미개혁이 있죠.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세 가지 개혁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을미사변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의 왕비를 물론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고 나라 돈을 함부로 많이 쓰기도 했고 백성들의 삶을 잘 돌보지도 않았고 외국 군대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으나 이게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왕비더라도 우리 손으로 좀 탄핵을 하고 뭐 기회는 많았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도 갑신정변 때도 요 동학농민운동 때도 요 민씨 정권을 좀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결국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 그 낭인들이 와서 깡패들이 와서 그냥 그 궁궐에 침입을 해서 왕비를 죽인다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정도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리죠. 아관 파천을 해버리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나라 되게 웃기네. 일본 깡패들이 가갖고 그냥 왕비를 시해하기도 하고 그게 무서워서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네. 저 나라 되게 뭐 만만한 나라네. 우리도 가서 조금 숟가락 얹어볼까? 그러면서 외국의 이권 침탈이 아간 파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궁극기무처가 되겠고요. 개혁기구는 통리기무환문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리기무환문은 80년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80년에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고요. 통리기무환문으로 인해서 83년에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궁극기무처는 가보개혁을 하는 그런 개혁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에 나눠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제를 폐지,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 재판소 설치, 그리고 지방제도를 8도에서 23도로 바꾼다. 재정에 일어나 조세의 급납화, 신분 철폐, 신분제 철폐가 공식적으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 철폐, 노비제 혁파, 조혼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패전개혁안 12개조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했던 것들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반포, 한성 사범학교와 소학교, 외국어학교가 설치가 됩니다. 자, 1차, 2차를 조금 구분해 보자면, 자, 지금 과거제 폐지와 신분제, 재정에 일어나, 요게 1차 가보개혁이 되겠고요. 자, 한성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개편한 것이 2차 가보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끔 분리돼서 출제가 되고 수능에서는 거의 분리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또 여유가 되시는 분은 분리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 결국 요 을미개혁만 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가보개혁하고 을미개혁하고 분리가 되면 요 을미개혁만 어느 정도 외워주시면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 이렇게 외워두시면 을미개혁을 다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요 갑신정변 때 있었던 14개조 개혁안을 다 외웠어야 됐고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다 외웠어야 됐고 을미개혁도 다 외웠어야 됐고 가보개혁도 1차, 2차를 다 홍범 14조도 다 외웠어야 됐고 이랬었는데 공부량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만 좀 파악하면 되는 수준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을미개혁은 조금은 이 정도는 조금 외우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 그래서 군대 개편을 했었고 단발령이 있었고 종두법, 건양이라는 연호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고 태양력을 도입을 했었고 우편 사무를 실시하기도 했었고 소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었다. 여기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의 내용이 되겠고 여기 그대로 다 적혀져 있죠.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을미군, 단종권, 태우소.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가보개혁에 따라 사법기관도 이렇게 생겨나기도 되고요. 홍범 14조, 가보개혁 때 있었던 그런 홍범 14조가 되겠고요. 명성황후의 국장 행렬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러시아 공사관이네요. 여기로 고종이 아간 파천을 했던 것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고 해서 아간 파천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 신장과 자강개혁을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고, 고종의 황궁을 돕기도 하였으며, 그러니까 고종이 아간 파천에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것을 다시 궁으로 황궁하게끔 도와주기도 했었고, 독립문으로 독립문, 독립관,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좀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죠. 영원문은 이건 사대적인 문이죠. 옛날에 그 중국인들이 그 청나라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문이 되겠고, 이런 사대적인 문화를 다 없애고 독립문과 독립관,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단체가 되겠고, 자, 그리고 관민공동회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민중의 국권 민권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연설을 했던 것이죠. 연설을 하면서 계몽적인 그런 민중들의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고 계몽시키려고 노력도 했었고, 러시아의 이권을 저지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참정권을 만들기도 했었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습니다. 왕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들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려고 했으나, 고종은 이것을 또 오해해서 공화정으로 왕을 없앤다고 오해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죠.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뭐 따로 구별을 하실 거 없이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관리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는 뭐 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고종이 황궁하고 바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죠. 2월달에 황궁한 97년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국 국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은 만민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만세불변하다. 무한한 주권을 누린다. 권력이 이 상황에서도 뭐 욕심이 났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요 지게발급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것은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대원군도 했었고 태종도 했었고 광해군도 했었고 여러 명이 했으나, 지게를 발급한 거는 대한제국 때 고종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런 오답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고종이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황궁과 황구단을 만들어서 황제국가임을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종 황제, 그래서 황제라고 하잖아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밑줄 침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마침내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언제 폐지됐나요? 가부개혁 때 폐지가 되었죠. 자, 이때 같이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서원정리는 대원군이 한 거고, 경인선 철도는 99년에 한 건데, 이거랑 개혁이랑은 상관이 없고, 과부의 제가 허용, 요게 맞겠죠. 자, 전시과는 뭐 전지와 시지를 하는 고려시대 때의 일이 되겠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시대 때 그 신돈과 공민왕이 했었던 개혁이 되겠죠. 자, 너무나도 쉽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게 없죠. 뭐 이게 우리가 가보개혁의 내용을 다 모른다 셈 치더라도 나머지 보기가 좀 황당한 보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의 내용을 뭐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한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많다는 점. 자, 다음 문제. 다음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고보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전주화약, 우금치 전투, 동학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결국 요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여기가 2차가 되겠고. 자,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이게 웬말? 세도정치의원 홍경래의 난, 뭐 이상하죠. 서양 세력과 병인양요. 66년 병인양요. 이거는 가보년이니까 94년. 이 되겠고, 문벌귀족 사회가 갑자기 왜 나오죠? 개항 이후의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개항 이후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농민운동.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은 일본에 의해 볼모가 되어 갇혔다. 물밑에서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직한 신하들이 왕을 구출하기로 했고, 왕과 세자는 궁을 벗어날 수 있었고, 조선의 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아관파천이 되겠죠. 아관파천. 뭘로 인해서? 민비가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무서웠던 고종은 러시아로 도망을 갔죠. 이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원래 일본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그쪽으로 탈출을 한 것이 되겠죠.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가 배경으로 맞겠습니다.